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 영상은 이번 민간 모의고사 사회 해설 강의입니다. 참 벌써 사회네요. 좀 있으면 다음 달 되면 5회고 마지막 모의고사 되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 말씀을 드리지만 점수 좋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점수가 너무 낮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다면 반은 성공한 거죠. 근데 아직도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있다면 모의고사 그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좀 반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1번부터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아마 많이 눈에 익으셨을 거예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임대차 계약은 법률 요건인데 그 안에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이 있죠.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앞에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법률 사실이 아닌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물론 법률 사실이고요.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이 법률 사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는 거죠? 시간의 경과가 되는 거죠. 4번, 무권 대리행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자, 의사의 통지가 뭐가 있나요?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 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말하는데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최고가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라는 말은 최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그러면 최고의 효과죠. 최고의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왜요? 준법률행위니까. 따라서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아마 눈에 많이 익은 문제고 대부분 많이 보신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갑과 을세 갑소의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된 후 갑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다음 중 가장 옳은 거죠. 자, 이중매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잘 아는 병이에요. 잘 아는 병은 아는 병, 악의 병이죠. 적극가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잘자라는 말 때문에 자꾸 이 적극가담에 따라 이렇게 간주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아는 병이에요. 좀 잘하는 병인 거죠. 그래서 악의 병인 거죠. 자,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인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악이어도 소유권을 갖죠. 따라서 이 병이 이전 등기까지 마쳤기 때문에 가장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중매매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죠. 만약에 이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는 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되니까 3번, 병이 갑의 제2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의 및 자유 경쟁의 원칙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죠.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죠. 자, 만약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이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거든요. 5번,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병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선의로 가실 없이 양수한 정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다. X.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 정은 선이고 무과실이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답은 1번이네요. 3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난 다음 기에서 좀 맞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기억.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그 적용이 없다. X. 상대방이 없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유효하죠. 2번,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빌리는 경우 증여도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X죠. 자, 물론 요 매매 형식, 요 매매는 허위 표시 가장행위로서 무효지만 요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최근에 부동산 사정과도 관련돼 있으니까 니은번은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디귿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했어요. 그러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냐면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항상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여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번,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할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X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1번은 X죠. 미음번, 계약의 승낙과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에 관하여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맞죠? 자, 우리가 승낙과 같은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대표적인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맞는 것은 미음번 하나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동계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일단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착오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 동기의 당의 의사표시 내용을 사물고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2번, 동기가 의사표시상 법률의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표시됐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말이다. 맞는 거다. 3번, 중요 분야가 되겠죠. 3번, 동계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부터 볼게요. 5번, 표의자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돼서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충분해요. 그 동기에 대해서 뭐까지는요,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X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의사표시가 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나여 제3자가 강박을 했어요. 제3자가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리는 제3자가 아니죠. 따라서 사기쳤는지 강박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리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2번, 의사표시라는 상대방의 대리로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강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인데, 첫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 두 번째, 강박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의사, 진이기 때문에 강박으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박이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니까 3번, 국가기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되죠. 참 잘 나옵니다. 4번, 의사표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했어요. 그러면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 피기망자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갑은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줬다. 자, 통정 허위 표시가 난 가장 전형적인 사례죠.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하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어요. 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보호가 되려면 제3자는 뭐 해야 돼요? 선의해야 되겠죠. 낙이래요. 가장 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취소에서는 취소권자를 공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물론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자를 막을 이유도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가 악이에요. 그러면 보호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갑도 제3자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의 채권자도 갑을 대의해서 제3자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되고 제3자가 선이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인이죠. 만약에 제3자가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제3자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도 X가 됩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네요. 7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복대능이죠. 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승낙이 있어도 선임할 수 있고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하나여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8번입니다.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자, 보통 우리가 값을 본인으로 놓기 때문에 요 A가 자꾸 본인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주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죠? 다시요. B가 본인이고 A가 대리인이고 C가 뭐죠? 상대방이다. 요 정도는 메모를 하셔야 요 A가 대리인이라는 것이 헷갈리지 않아서 틀리지 않습니다. 자, B가 본인이고 A가 뭐죠? 대리인인 거죠.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먼저 답만 보면 자, A,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대리인을 제한 능력이라는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한번 A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1번 현명하지 않았다면 본인인 B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A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았다면 다시요. 대리인 자신인 A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이죠. 대리행위가 착오예요. 그러면 착오냐 아니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리인인 A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A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그 취소권은 본인 B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임의 대리인은 식긴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취소를 하게 되는 거죠. 4번 대리는 제3자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 또는 강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A,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또 선이다, 과실이다, 있다, 없다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선이 무과실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하자담보증 물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의 답은 3번이고 은근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찾죠. 자, 뭐가 있나요? 4번 볼까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닙니다. 유동적 유효죠. 취소란 일단은 유효한 걸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 유동적 무효고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무효입니다. 10번입니다. 갑은 병의 기망으로 인하여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러면 병이 갑에게 뭐 했죠? 기망 사기를 쳤네요. 지상권자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정에게 양도하여 현재 지상권자는 정이고요. 한편 갑도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무에게 양도하여 현재 토지 소유자는 무다. 갑과 을 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병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권자 및 취소의 상대방이죠.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취소권자는 누구냐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례에서 제한 능력자는 없죠. 두 번째,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죠. 자, 갑은 기망을 당했죠. 사기를 당했죠. 따라서 갑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지문에서 대리인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죠. 승계인 있나요? 있네요. 왜요? 갑도 자신의 토지를 소유권을 무에게 양도했으니까 무는 승계인입니다. 따라서 갑 또는 무가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은 누가 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의 상대방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뭘 취소하고냐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요 처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을하고 한 거죠. 따라서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의 상대방인 을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취소권자는 갑 또는 무, 취소의 상대방은 을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기, 정, 조.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따라서 기, 정, 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붙어야 되는데 무효이다 X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쉽죠, 여러분들? 쉽지만 시험에 잘 나와서 뽑아봤어요. 2번 불법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법률이 전체가 무효가 되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 불정무죠. 불능 조건 해제 조건이면 그것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불해조 맞는 질문이고요. 4번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5번 조건 성취 요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건 성취 요건은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2번입니다. 물권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물권조 청구권의 주체는 물론 물권자겠죠. 상대방은 침해자는 점유자인데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침해자라면 점유자라면 그 사람이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조 청구권이 발생한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물권 청구권 상대방은 점유자입니다. 자,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무단으로 지은 사람이겠죠? 신축자겠죠? 근데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지은 사람, 신축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철거 등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고요. 4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물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좀 중의적 의미를 갖지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5번 비용 부담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 견해가 아주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립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은 건물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 갑은 기초공사만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고요. 건물을 완성한 을은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을 갖습니까? 신축자가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을이 뭐예요? 소유권자인 거죠. 을이.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을이 뭐죠? 소유자니까요.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어요. 병의 이전 등기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의 등기가 무효라면 그것으로 넘겨받은 병의 등기도 무효고요. 선악 불문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죠? 1번.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이 선이 악에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또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답은 1번인 거죠. 14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는 경우죠. 그럼 갑에게 뭐가요? 소유권이 없는 경우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1번.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5년간 점유했어요. 그러면 20년이 지났으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됐거든요.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이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갑에게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락받은 사람은 등기하지 않아도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또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축자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면 갑은 뭐죠? 소유권을 취득해요. 조심할 것은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는지 안 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5번, 을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1번이고 1번만 답이 됩니다. 15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다음에 A에서 E까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 짝져진 것은 저 문제가 좀 기네요. A번.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요. 그러면 악의 점유자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했어요. 그러면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B번.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을 수취했네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도, 그러면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말은 타인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선의의 점유자고요.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뭐가 인정됩니까?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X죠. 그래서 B번은 X네요. 10번.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 악의 점유자죠. 물론 악의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보호증후권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번도 뭐죠? X가 됩니다. D번.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타인의 만년필을 점유한 자가 점유 개시 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은 경우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그 물건을 시효 취득한다. 기본적으로 뭐죠?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동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네요. 제가 좀 지문을 좀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그죠? D번.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에게 귀책 사유로 인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며 족한다죠. 자, 일단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자주점유이고 선이란 얘기죠. 선이고 자주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면 되기 때문에 B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아무튼 이 문제의 답은 B, C인데 D번이 좀 제가 좀 실수했네요. 동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답은 뭐죠? B, C입니다. 16번입니다. 갑은 을에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갑이 취득시효 완성자고 을이 뭐죠? 소유자인 거죠.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 원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로 이전됐어요. 그러면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시기는 그 후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갑의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을에게는 여전히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옳은 것은 갑은 을에 대한 시효치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X. 상실하는 게 아니라 병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3번. 병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을로부터 병에게로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또다시 만약에 20년이 된다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갑은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 삼아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도 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인데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됐음을 소유자에게 한 번이라도 주장한 바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소유자에게 주장한 바가 없는 사람은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자, 최근에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문제입니다. 갑을 병이 3분의 1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과 병과 협의하지 아니한테 배타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을은 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한과 아울러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에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은 판례 입장과 부합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을의 공유 지분은 3분의 1이죠. 가반수 미달입니다. 자, 원래는 우리 판례가 을이 공유자직 1인인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 5월달 판례 변경을 통하여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례 변경을 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물론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공유자 중 1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기억,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리을,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이고 답은 1번입니다. 올해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결론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 한 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 팔아먹으려면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건물이 멸실되고 재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고요. 또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같아야 되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정하에 이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역지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거든요.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죠. 3번,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반환충분권 인정되지 않고요. 4번, 소멸 수요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므로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취득 기간을 중단시키는 것은 취득을 막고 취득을 억제하고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따라서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20번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실강 때 풀어본 거죠. 다음 중 전세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목적물의 매매죠. 그죠? 제가 수업하면서도 강조했지만 이런 거 틀리면 환장하죠. 그죠? 자, 매매가 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해드렸고요. 나머지 21번부터 4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